반갑습니다. 영화 잘 보셨죠?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주성철이라고 하고요. 많이들 기다리셨을 테니 바로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 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허명행 무술감독님과 강하늘 배우 그리고 야당 연출하신 황병국 감독님 세 분 모셨는데요. 황병국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감독들이 영화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뭐 예를 든다면 이빨이 빠진다든지 아니면 이명이 난다든지.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딸꾹질이 계속 나가지고 24시간 딸꾹질이 계속 지금도 좀 나잖아요. 그래서 혹시 말씀드리다가 지금도 또 나는데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멀쩡하고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진짜 감독님이 많이 이 영화에 진짜 많은 애정을 쏟아 주셔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는 자리에 계속 걱정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꼭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야당에서 이강수 역할을 맡았던 강하늘이고 오늘 재밌게 관객과의 대화 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야당에서 무술감독을 맡은 허명행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기실에서부터 이 세 분의 관계가 너무 끈끈해서 오늘 어떤 재미난 얘기들이 많이 나올까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야당이 지금 그 천만영화 기운받기 집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는데 서울의 봄 김성수 감독님과 그리고 이제 류승환 감독님 또 파묘의 장지현 감독님에 이어서 사실 허명의 무술 감독님도 바로 천만영화죠. 첫 범죄도시 4편의 연출자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 릴레이 지분이 계속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 굉장히 궁금한 건 오늘 그 액션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나누게 될 것 같은데 그 허명의 무술 감독님 뭐 서울 액션 스쿨을 대표하는 무술 감독님이시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네, 여러 작품들이 워낙 많은데 제가 또 기억나는 건 옛날 그 올드보이였죠. 올드보이 때 수평 트래킹 장면에서 한창 싸우고 있다가 혼자 남아가지고 뒤에 아무도 없네 이렇게 쳐다보는 그 장면으로도 워낙 유명하시죠. 25년 전 말씀입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워낙 그때부터 이제 허명영 무술 감독님 워낙 지켜봤는데 또 이런 자리로 만나게 되니까 반가워서 그런 말씀드렸고요. 마찬가지로 또 황병국 감독님께서는 그 김성수 감독님의 연출부로 또 일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 서울 액션 스쿨을 중심으로 이 황병국 감독님과 이 허명영 무술 감독님의 관계가 굉장히 오래됐을 것 같은데 약간 그 인연 얘기부터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제가 2000년도에 무사란 영화를 연출부를 할 때 중국에서 그때 허 감독님을 뵀었는데 그때 25년 전이에요 벌써. 그죠? 네? 저는 그때 30대 초반인가 그랬을 것 같고 허 감독님 20대였죠. 그죠? 아마 저는 22살 때였어요. 군대 갓 제대하고 그때 오셨는데 그때 액션 스쿨이 제일 막내에 있었잖아요. 그쵸, 거의 뭐 제가 액션 스쿨 한 1년 정도 1년 정도 하다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되게 그때 무사는 그 액션 스쿨에 스턴트 하시는 무술 하시는 분이 되게 많으셨는데 그 중에 제일 막내셨는데 되게 어려운 촬영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시고 선배들 잘 챙겨주시고 또 직접 또 출연도 하시고 되게 힘든 촬영이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진짜 되게 열심히 잘하는 그런 분이라 기억이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2000년 넘어서 연생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무사라는 영화 저 진짜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안 보신 분 있으면 꼭 한번 보시길 정말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허명희 무술 감독님은 뭐 정말 오랫동안 이제 한국 영화에서 활약해 오시면서 우리가 알고도 뭐 기존의 여러 배우들을 정말 그 대단한 그 액션 스타로 뭐 이렇게 조련하고 성장시켜온 무술 감독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런데 의외로 또 강하늘 배우하고는 이렇게 인연이 또 없으셨더라고요. 근데 아까 대기실에서 보니까 강하늘 배우께서 거의 뭐 허명희 무술 감독 품에 안기다시피 계셨는데 이번 작품도 굉장히 좀 궁합이 잘 맞으셨나 봐요. 네 맞아요. 아 그러니까 궁합이 잘 맞았다는 표현은 사실 허명현 감독님은 어느 현장을 가든 아마 다 궁합이 잘 맞으실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근데 그런 것보다 정확히 기억나는 게 이제 영화 보셨죠 다들? 영화 보시면 그 차가 뒤집어져서 이제 불타고 있는 걸 제가 바라보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 촬영할 때 조금 여러 가지 현장 막 그 차도도 막아야 되고 막 차도 뒤집고 막 불도 해야 되고 해서 딜레이 시간이 되게 길었었어요. 근데 길어서 밖도 좀 춥고 이래가지고 그냥 남는 차 안에서 이렇게 같이 감독님이랑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수다 떨고 있었는데 한 1시간 떨었나 2시간 떨었나 근데 그때 나눴던 얘기들이 너무 재밌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감독님 뭐 무술팀 하실 때부터 얘기부터 제가 어릴 때 작품 했던 것들 막 작품 얘기부터 그때 얘기들이 엄청 재밌었는데 진짜 아직까지도 그 허 감독님 보면은 그때 막 그 차 안에서 그 얘기 나눴던 그 장면들이 막 생각이 나요. 네. 재밌었어요. 네. 사실 저도 어쨌든 하늘 배우 야당으로 처음 이제 무술 감독과 배우로 만났는데 사실 야당에서 액션이 하늘 배우가 하는 그 어떤 야당의 액션 컨셉 자체가 막 무슨 훈련을 해야 되거나 이렇게 어떤 테크니컬한 어떤 기술을 배워야 되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촬영 전에 뭐 만나면 없었는데 워낙 뭐 되게 친근감이 넘치는 친구고 저도 그냥 전에 이제 그 다른 작품들을 봤을 때 되게 눈여겨 보고 있던 친구라서 저 되게 그날 되게 묘하게 그냥 되게 친한 동생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길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작품이 끝나고도 보면 또 반갑고. 사실 그 강하늘 배우님은 뭐 앞서 여러 작품들에서 액션 연기 선보이신 적이 있는데 뭐 제가 기억에 남는 건 그 해적 그 도깨비 깃발에서는 뭐 조선제일검으로 나오셨고 그리고 또 여기 계신 팬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그 뮤지컬 신흥 그 무관학교에서도 그 액션 연기를 잘 펼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허경영 무술 감독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두 분 이렇게 함께 맞추시면서 뭔가 이 강하늘 배우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나를 가르치면 뭐 열을 한다 이런 식의 뭔가 그런 게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일단 그 전 작품들에서 액션의 그 어떤 수준이 높은 액션들을 많이 선보였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트레이닝을 어쨌든 겪었을 거예요. 다른 무술 감독님들을 통해서. 그래서 사실 액션을 동작을 가르쳐주거나 하는 거에 사실 그냥 습득, 그러니까 그 동선을 외우는 정도지 기술을 알려주거나 이럴 건 없었고요. 사실 그래서 그 액션적인 기술 쪽으로는 워낙 출중한 배우고 그래서 사실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안 된 배우들이 간혹 있을 때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못 느낄 정도로 그냥 너무 스무스하게 지나가다 보니까 잘 제가 없는 자리에서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없는 자리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한 번 더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럼 특별히 어떤 장면을 이렇게 지도하시면서 와 역시 강하늘 배우 대단하다라고 느끼셨는지. 사실 그런 거예요. 제가 뭐 느끼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힘든 촬영이 많았죠. 그리고 사실 액션 자체를 저는 계속 그걸 찍는 사람이니까 좀 무뎌 있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 사실 다른 배우들이었으면 좀 굉장히 현장 분위기도 좀 안 좋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본인이 어쨌든 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또 원체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뭐 사실 어려운 촬영인데 어려움 없이 촬영을 했던 느낌이 좀 더 컸습니다. 약간 목 지나가는 그런 게. 네, 지나갔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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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황병호 감독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뭐 허명의 무술 감독님과 함께 그 이번 작품의 그 액션 컨셉을 좀 어떻게 잡아 나가셨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이 야당은 허명의 무술 감독이어야 한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지점도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허 감독님은 뭐 제가 예전부터도 잘 알아보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대한민국 무술 감독님 중에서 가장 무술이 가장 모던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무술 같지 않는 무술로 가장 모던한 무술 연출하신 감독님 중에 가장 돋보이는 감독님이라 생각해서 허 감독님은 같이 했고요. 또 사실 저는 액션같이 보이는 액션을 별로 안 좋아해서 허 감독님한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이렇게 합이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 합이 보이는 액션은 제 이야기 자체가 리얼리즘 영화이기 때문에 합이 안 보이는 액션으로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말씀드렸고 그거를 또 되게 진짜 합도 안 보이고 진짜 같은 그런 액션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번에. 예. 갑자기 딸꾹질러. 죄송합니다. 제가 좀 계속 그래서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실제로 감독님과 처음 얘기를 나눴을 때 이게 그 시나리오에도 나와 있듯이 굉장히 리얼한 영화라서 그 레퍼런스에 대한 얘기도 했을 때도 그 굉장히 그냥 실제 상황들의 뭐 형사들이 그 실제로 마약 사범들을 잡을 때 그 실제 영상들을 레퍼런스로 삼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시나리오에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저랑도 감독님도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마약 형사님들이 마약 범죄자들을 체포할 때 찍어놓은 대부분 다 찍거든요. 증거를 위해서 형사님들이 핸드폰으로 다 찍는데 그런 영상들을 제가 많이 좀 구했어요. 구해서 허감들한테 보여드리고 실제로 형사들이 마약 사범을 체포할 때 긴박함 진짜 같은 거를 우리가 영화 카메라로 어떻게 재현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강하늘 배우와 이제 황병국 감독님께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강수 캐릭터가 너무 흥미롭고 이제 매력적인데 보고 있으면 이제 지금 한국 영화계에서 이런 캐릭터를 강하늘 배우가 아니면 누가 소화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 잘 봤는데 칭찬이 이제 막 시작을 해가지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강수를 보고 있으면 뭔가 강하늘 배우가 1인 3역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영화 안에서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뭐 말하자면 뭐 급격하게 상승과 추락을 겪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뭐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굉장히 이제 다채로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또 궁금한 건데 이강수라고 하는 캐릭터가 기본적으로 뭔가 살짝 상기돼 있고 한 톤, 두 톤 기본적으로 올라가 있는 그런 캐릭터여서 저는 이강수 캐릭터를 뭐 황병국 감독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캐릭터를 파악하고 좀 접근해 나갔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네. 제가 사실 대본만 읽었을 때는 지금 영화에 나오는 이런 톤이나 이런 쪽으로까지는 생각이 올라가진 않았었어요. 그냥 이걸 어떻게 좀 더 재밌게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이었는데 감독님이 실제 마약 야당이신 분들을 이제 몰래 만나가지고 이제 인터뷰하신거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수기로 적어 놓으시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을 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뭔가 딱 눈에 보이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자신만만함이죠. 되게 당당하고 내가 이런 일을 하지만 나는 절대 잡힐 수 없고 나는 잡히지 않는 몸이야. 그리고 잡혀도 나는 뭐 어디든 빠져나갈 난 길이 있어. 어떤 되게 자신만만함과 거만함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이강수의 모습이겠다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자신만만함과 그 거만함 그리고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자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기본 베이스 틀로 잡고 이제 거기서 어떤 사건을 겪어서 좀 나락으로 빠졌을 때 아니면 어떤 장애물을 넘을 때의 모습들을 조금 더 거기서 좀 위아래 플러스 마이너스를 좀 넣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야당 일을 하시는 분들 만나면 옷들이 되게 화려해요. 화려하고 그다음 그 메이커가 크게 보이는 옷들 있잖아요. 네, 근데 다 명품이에요. 다 다 명품이고 옷 뭐 이렇게 글자가 막 크게 있는 그런 옷들 입고 다니시고 차도 뭐 되게 그 벤츠 이상의 고급 차들을 타고 다니고 그랬어요. 예, 그 야당들이. 예. 그 실제로 그 영화에 나오는 허머 저 차도 실제로 많이 타시는 타고 다니는 차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야당들이 많이 타는 차 중에 지바겐이랑 근데 지바겐을 많이 타고 다니는데 지바겐은 너무 흔한 차잖아요. 비싸지만 너무 흔한 차라서 저는 이제 험머로 이제 바꿨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이 영화 속에 등장한 이 허머라고 하는 이 군용 차량이 보여주는 어떤 스타일이나 액션이 이 야당이라고 하는 영화가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스타일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정말 대단한 소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이제 허머 차량을 선택하셨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좀 고증에 충실한 네. 이강수라는 캐릭터의 시그니처 같은 거죠. 험머가 그 차 원래 제가 시나리오에서는 다르게 표현했는데 허 감독님이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그 초반에 그 험머가 이렇게 차 위로 올라가는 장면을 허 감독님의 아이디어로 그걸 만들었는데 그 장면이 좋은 게 이강수라는 그 직진하는 캐릭터를 단 한 씬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라서 그거를 이제 허 감독님 아이디어 주셔서 되게 좋은 장면인 것 같아요. 저도 그 장면이. 그러면 이제 그 강하늘 배우가 이제 허머 차량으로 처음 딱 등장했을 때 딱 감독님께서 느낌 어떠셨나요? 아, 이 영화 될 것 같다 이런 약간 확신이 오셨나요? 아, 그거 딱 그 장면 보니까 아, 이 영화 뭐 좀 있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감독님이 편집 다 하셨는데 이 영화 뭐 있네. 너무 재밌습니다. 네. 근데 일단 저도요 거기서 한마디를 이제 첨언하자면 그 차를 딱 보자마자 이 캐릭터를 어떻게 더 잡아가야 되겠다라는 게 딱 섰어요. 사실 그 차를 딱 보고 그 차에 딱 올라타 보는 순간에 이 캐릭터가 이런 느낌과 이런 호흡과 이런 톤이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제 허명행 감독님께 여쭤보면 뭐 허머 차량도 뭐 있지만 사실 이제 허명행 하면 또 범죄도시 시리즈를 또 떼놓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좀 컨셉 자체는 어떻게 보면 도시 액션이라고 하는 점에서 좀 겹치는 부분도 좀 충분히 있긴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뭔가 원래 또 허명행 무술감독님 하면 또 카스턴트로도 워낙 또 출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야당을 작업하면서 뭔가 좀 이건 어떻게 좀 가볼까, 어떻게 좀 다르게 가볼까 이렇게 좀 고민하셨던 지점도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그 범죄도시 뭐 도심에서 벌어지는 액션이지만 사실 그런 영화는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사실 제가 야당을 찍으면서 어떤 대상의 영화랑 다르게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찍진 않았고요. 매번 작업이 기도 하고 그냥 야당의 아까 말한 캐릭터들에 집중을 한 거고 거기서 이제 강수 캐릭터의 험머라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설정을 해주셨고 원래 이제 한번 이제 차를 한 다음에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제가 이제 그걸 좀 강수한테 어울리게끔 또 이 차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차 자체가 강수의 캐릭터랑 연관이 돼 있는 차기 때문에 영화 내내 나오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힘을 실어주자라는 그렇게 그냥 그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들한테 집중을 하다 보면 사실 그건 다른 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걸
결과적으로 다른 막 제가 범죄도시 시리즈를 다 했다고 해서 막 그거를 결부해서 생각하면 더 아이디어가 안 나오고 그냥 그쪽으로 집중하면 좀 더 편안하게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또 한 번 더 이어서 이제 황명현 감독님께 저는 그 새 배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박해준 배우하고는 이제 독전에서 한번 만나신 적이 있고 또 사실 또 황명현 감독님은 그 유해진 배우가 무사 때 또 이미 출연하셨잖아요. 그래서 유해진 배우하고 도 인연이 있으시고 그리고 또 강하늘 배우하고도 이번 또 호흡을 맞추셨기 때문에 뭔가 이 세 배우를 액션적인 측면에서만 하나씩 좀 장점을 꼽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 액션적인 측면에서만요. 뭐 그냥 미담도 좋습니다. 사실 제가 그 세 배우분들의 그 액션에 대한 어떤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작품을 여러 개 해본 게 아니어서 제가 감히 이제 액션의 어떤 느낌이 어떻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게 좀 신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뭐 그 박해준 배우는 그 되게 사실 보시기엔 잘 모르겠지만 현장에서는 진짜 되게 선하시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잘 따라와 주세요. 진행하는 거에 굉장히 잘 따라와 주시고, 그리고 사실 이거는 혜진이 형이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유해진 배우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배우 중에 제일 가장 몸치에 가까운 배우인데, 하지만 제일 장점은 리얼 액션은 최고봉입니다. 이게 합을 짠 건지 안 짠 건지, 그거는 그러니까 조금 테크닉을 주면 몸치가 티가 바로 나요. 근데 테크닉을 빼고 리얼함으로 가져가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리얼하게 할 수 있는 배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뭐 강하늘 배우는 요번 야당에서는 사실 그 테크니컬한 영화가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없어가지고 저도 다음 어떤 상황에 또 하늘 배우를 만나면 좀 더 테크닉이 가미된 영화 그 액션을 좀 더 같이 해보면 더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제 같은 질문을 살짝 바꿔서 황병국 감독께 질문을 드리면 이 세 배우 함께 하시면서 뭐 각자의 좀 장점이 어땠는지 좀 궁금하네요. 하긴 하네요. 네. 강하늘 배우는 복원력이 되게 뛰어난 배우예요. 네. 세 배우들 중에서도 복원력이 가장 뛰어난 분인데 제가 생각했던 거가 갑자기 저는 현장에서 좀 많이 바꾸는 편인데 현장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하늘 씨한테 이렇게 디렉션을 드리면 하늘 배우는 아유 감독 잠깐만 그러면서 혼자 이렇게 한 1, 2분 정도 이렇게 고개를 살짝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영화 안에서 그 외우는 것 같이 그렇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한 1, 2분 정도 있다가 가시죠 라고 해요. 그러면 딱 바뀌어서 나와요. 그런 강하늘 배우는 그런 배우고, 유해진 배우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배우까지 진짜 같이 보이게 만드는 마법이 있는 배우예요. 그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상대 배우까지도 진짜 같이 보이게 만드는 마법을 갖고 있는 배우예요. 그리고 박해준 배우 같은 경우는 연출가적인 그 재능이 있는 분이에요. 박해준 배우는 제가 현장에서 한번 그 동선 때문에 되게 머리가 아플 때 그 박해준 배우가 본인이 이렇게 그 현장을 딱 읽으시고 바로 감독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동선을 이렇게 만들어준 적이 있었어요. 저를 한번 구해주신 적이 있는데 박해준 배우는 그런 배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객석 질문도 받으니까 마지막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고 객석으로 넘겨가는데요. 이제 강하늘 배우는 이제 워낙 그 미담 제조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그 황병국, 허명현 두 분이서 보시기에 이래서 이 배우를 미담 제조기라고 부르는구나 느끼신 순간도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늘 씨는 현장에서 대부분 그렇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잘 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강하늘 배우는 뭔가 보이는 사람한테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오히려 안 보이는 사람들한테 너무 잘해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전 스태프들 중에 막내 스태프들이나 이런 사람들 잘 열심히 일을 하지만 잘 보이지 않는 분들한테 되게 잘 챙겨주는 그런 분이에요. 예. 뭐 같은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늘 배우가 현장에 오면 되게 밝게 들어와요. 인사 이렇게 스태프들 대하는 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되게 억지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되게 예를 들면 어떻게 기분이 좀 본인이 안 좋았던 사람들도 하늘이가 이렇게 현장에 와서 막 그렇게 인사해주면 그게 좀 그 현장 온도가 좀 바뀌어요. 그래서 더 활기차지고 그게 이제 저는 되게 그런 사람들 좋아하는데 이게 청량감이라고 이제 보고 있으면 같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딱 그런 사람이고 뭐 그런 배우기 전에 딱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 만났을 때도 이게 가식 없이 되게 밝게 맞아주고 하니까 이게 같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해피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이제 넘길까요? 마이크를.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부족하긴 하지만 객석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까만색 옷 입으신 분?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야당을 6번 봤는데요. 그 장어신에서 그 절단기 같은 거를 이렇게 염사장이 그 강하늘 배우님 얼굴에 되게 근접하게 되시잖아요. 그 과정이 좀 위험해 보이기도 했는데 어떻게 그걸 안전하게 잘 풀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허 감독님의 힘이시죠. 네. 막 세게 돌고 정말 위험한 상황이지만 그게 이제 얼굴에 닿지 않도록. 네. 장난이고요. 장난이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장난입니다. 요즘에 촬영 여건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그거는 이제 멈춰 있던 거고 이제 그 돌아가는 건 이제 CG로 작업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멈춰 있는 거였고 그 날도 사실 다 이제 그 안전용으로 만들어진. 네, 감독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다 준비하고 그렇게 네, 오해하지 마시고. 네, 요즘에는 그렇게 안전 소품이라 그래서 실제 소품과 진짜 거의 똑같이 생긴 그 안전용으로 만들어진 소품을 따로 제작을 해주셔서 이제 그걸로 촬영을 하고 그거에 이제 나중에 완성된 영화에서는 이제 그거를 진짜처럼 이제 CG로 이제 해서 촬영을 편집을 하는 겁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 뒤에 네네네. 그 야당 찍으실 때 가장 NG가 많이 났었던 씬 있을까요? 그냥 전체적인 것과 강하늘 배우로 한정해서 그 두 가지로 답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진짜 NG가 많이 난 장면을 말씀드리는 건 저도 좀 헷갈려가 잘 모르겠고 가장 힘들게 찍었던 게 뭐냐면 그 마지막 그 에필로그에 그 수조에서 막 이렇게 잡고 잡히고 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 같은 경우는 그날 밤 촬영이었는데 저녁을 먹고 그냥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그 장면을 찍게 됐어요. 근데 그러려면은 그게 물에 빠지고 뭐 하면은 옷들을 다 준비를 하고 다 뭐 해야 되는데 갑자기 난 그 촬영 감독님 우리 이목의 촬영 감독님 아이디어였는데 그 아이디어를 너무 좋더라고요. 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배우랑 스태프들한테 납득을 시키고 촬영을 하는데 대신에 딱 한 번밖에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옷을 준비가 안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허 감독님이랑 해서 딱 한 번만에 리허설을 몇 번을 해가지고 딱 한 번만에 촬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진짜 딱 한 번만에 오케이가 났어요. 예. 되게 힘들게 리허설 많이 해서 찍은 건데 딱 한 번만에 오케이가 난 거예요. 예. 혹시 그 장면에 대해서 두 분께서 보태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도 하나 그 장면에 연관된 건데 이제 막
딱 그 한 번에 오케이 난 그 장면 바로 다음이 제가 혼자서 이제 그 빠져나가다가 이제 그 옥황상제 이제 오상제와 이제 만나서 하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그 장면도 감독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버전이 한 3-4개가 나온 거예요. 이거 중에 뭐를 선택을 할 것이냐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4버전 다 찍자 그래가지고 다 찍었어요. 그걸 다 찍고 이제 그걸 이제 편집해서 골라달라 감독님한테.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골라진 게 저 버전인데 진짜 많았어요. 그냥 총 안 쏘고 내가 빠져나가는 버전도 있었고, 네, 뭐 얘기하다가 서로 진짜 협상을 하는 것처럼 하는 장면 버전도 있었고, 뭐 다른 버전도 있었는데 한 4개 정도 버전을 찍어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골라진 지금 현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것도 기억이 남네요. 네, 그럼 또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뒤에서 한 3번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금방 돌아오셨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화 첫 번째 보는 건데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사실 지금 배우를 하고 있는데 배우로서 캐릭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감독님이나 강하늘 배우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그 광주로 구검사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강수가 내려갔을 때 그 구검사가 너 전문적인 야당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에 이제 소주 한 잔 주고 난 다음에 그 대신 너 주사는 절대 꽂으면 안 돼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강수가 조금 멈칫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냥 제가 잘못 본 건지 아니면 강수라는 인물이 무대포적이고 직진적이지만 정말로 그런 한 번에 일단 본인의 의사는 아니었어도 마약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억하고 뭔가 계속 참으려고 그때부터도 계속 노력했었던 건지가 좀 궁금하고요. 하나 더는 이제 허명인 무술 감독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 그 감독님께서 요청하신 리얼리티 그 무술을 신경 쓰기 위해서 배우들에게 뭔가 가장 우선적으로 코칭 지도하셨던 게 있다면 어떤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 광주 거기는요. 유해진 배우도 너 야당 한번 해볼래?라고 그 얘기할 때 본인의 욕심을 위해서 리허설 할 때 처음에 본인을 욕심을 위해서 너 야당 한번 해볼래?라고 연기를 하셨었어요. 예. 근데 저는 저는 그렇게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때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유해진 배우는 그 구간이 검사는 좋은 마음으로 정말 동생한테 좋은 일을 소개시켜주는 느낌으로 연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강하늘 배우도 당연히 형이 좋은 얘기로 얘기해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연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예. 왜냐하면 유해진 그 구간이라는 검사가 그때부터 나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 사람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때 그 상황은 자기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쁜 뜻으로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혹시 뭐 보태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는 그 멈칫한 거로 생각하고 연기를 하진 않았었는데, 근데 해석을 들어보니까 그게 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던 걸로 하고 싶어요. 아니요, 전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까지는 잘못 본 거라고 얘기 드리고 싶진 않고요. 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네, 누구나 다 해석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제가 할 때는 아마 제가 그 마약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날 억누르면서 대답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연기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럼 그 영화의 어떤 리얼액션에 대한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뭐 일에 대한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제 리얼리티에 대한 액션이든 테크니컬한 액션이든 기본적인 배우분들이 트레이닝은 다 받아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다 액션 트레이닝은 다 받아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강도나 테크니컬한 액션을 배울 때는 어느 정도 더 말 그대로 기술을 배우는 거니까 좀 더 난이도가 높겠죠. 시간이 더 필요한 거고 리얼리티를
가져가서 현장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건 경험이 있는 배우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건 동작을 당연히 저희 팀원들이 보여드리고요. 제일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 안전이에요. 안전 조심하라고. 왜냐면 리얼리티는 리얼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기술보다는 힘이 써져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어쨌든 훈련이 돼 있는 상태에서 현장을 가서 그런 안전과 어떤 뭐 테크닉과 이런 거를 겸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배우분으로서의 기본적인 액션 기본 트레이닝 이게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마디 드리자면 허 감독님이 가장 전 되게 좋았던 거는 저 강하늘이 액션을 하는 게 아니라 강수가 액션을 하는 거로 생각해 주셔서 항상 거기서 동작에 이제 그 디테일을 잡아 주셨거든요. 이게 내가 뭔가 액팅을 할 때 이게 강하늘로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강수로서 나오는 건지를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액션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을 계속 놓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촬영하다 보면 사실 액션이고 그런 씬들을 찍다 보면 내가 나올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캐릭터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얘기를 계속 나누고 싶지만 시간이 조금 부족하죠. 너무 아쉬운데 그러면 마지막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 번째 초록색 옷 같은데요. 아디다스. 네, 아디다스. 아니, 오늘 특정 브랜드가 엄청 많이 나오네요. 네, 브랜드가 나와 있죠. 야당은 아니고요. 네, 그 강수가 이제 그 단약을 한 이후로 나올 때 계속 말을 하다가 약간 더듬더듬 거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그 끊고 나서의 부작용인 건지 궁금하고 또 마지막에 그 구간이도 막 바퀴벌레를 보게 되잖아요. 그것도 구간이가 혹시 약을 했다는 이런 의미인 건지 아니면 그냥 뭐 무슨 포인트인 건지 궁금했습니다. 네, 일단 맞습니다. 제가 원래 대본상에서는 사실 그 후유증에 대한 내용은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감독님한테 얘기를 드렸을 때 후유증이 좀 있으면 어떨까 했을 때 감독님도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고, 근데 그래서 제가 찾은 후유증들이 막 여러 개가 있었어요. 막 그 찾아보니까 이게 단약에 대한 후유증이 너무 많더라고요. 증상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행이었죠. 내가 뭘 해도 되는구나 했는데 뭐 다리를 저시는 분, 뭐 아니면 뭐 손을 떠시는 분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다리도 다치고 했었으니까 다리를 절뚝거리는 걸 넣을까 했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후반부 액션을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다리를 절기 시작하면 이미 극 자체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다리나 손이나 이런 쪽에서는 내가 최대한 자제를 했고, 그럼 조금 더 1차원적으로 딱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틱처럼 하는 것도 있었는데, 근데 그러면은 너무 시선을 뺏으니까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하던 중에 말을 더듬는 걸 넣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감독님이 처음에는 근데 말 더듬는 게 좀 이랬었는데, 감독님도 그 몇 번 제가 촬영하면서 한번 보시고 결정해 주세요라고 했었는데 감독님이 되게 긍정적으로 봐주셔가지고 선택을 해주셔서 그래서 넣게 된 거였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아디다스 분이 같이 그렇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저번에도 한번 그렇게 질문해 주시더라고요. 실제 그 강수가 다리에 있는 거는 정말 환상인데, 구검사가 그 의정부지검이나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는 진짜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래 바퀴벌레가 좀 청결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곳에 살잖아요. 바퀴벌레들이. 저는 검찰청이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영화상에 지금 카메라가 많아서 영화상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네, 뭐 아쉽지만 오늘의 집은 여기서 이제 끝을 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오늘 허명행 감독님부터 마지막 소감과 인사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도 뭐 GV 되게 오랜만에 하는데요. 이렇게 재밌는 시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GV 되게 오랜만에 하나? 네,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렇게 진짜 다 질문 듣고 싶은데 정말 시간이 안 돼서 너무너무 아쉽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이런 자리에서 또 궁금하신 질문들 다 듣는 시간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야당을 14년 만에 연출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GV뿐만 아니라 무대 인사 같은 데에 좀 다니고 있는데 이 관객분들이 너무 좋은 반응도 해주시고 영화 재밌다고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영화 좀 잘 기다렸다, 14년 잘 기다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예, 계속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많은 입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께 큰 박수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